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약수, 인수, 그리고 인수와 소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뭐 제목을 붙이자면 인수분해와 소수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3학년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인수분해 많이 배우고 씁니다. 그죠? 인수분해를 많이 배우고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인수분해를 했었을 때 우리가 나오는 그 과정 자체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인수분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인수분해의 결과는 두 개의 식이 곱해진 형태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인수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봤을 때는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인수는 팩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팩트라는 게 사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어져 있는 식이나 문자나 수에 대해서 걔가 가질 수 있는 가면 뒤에 숨어져 있는 실제 숫자 또는 식들, 걔네들을 일련의 곱으로 표현한 게 팩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인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약수는 뭘까요? 약수는 디비저라고 부르는데 이게 딱 보면 알겠지만 divide가 영어 divide가 이제 수학 표현에서 뭐냐면 나누기예요. 나눗셈이거든요. 근데 그거에다가 나누는 자, 나누는 녀석이라는 사물을 뜻하는 or을 전미어로 붙여서 약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자로는 이제 나눈다라는 의미의 나눌 약자를 써서 표현하거든요. 근데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모아놓고 표현한 게 약수라면 인수는 약수하고는 전혀 달리 일련의 곱으로 표현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우리가 약수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인수분해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수분해를 배우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수분해가 이제 합과 차의 곱이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2차식이 됐든 3차식이 됐든 4차식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두 개의 인수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소수하고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m이 자연수예요. m이 자연수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추럴 넘버 자연수의 약자 이렇게 집합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5m 제곱 빼기 14m 이런 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녀석이 소수라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런 거라는 거죠. 딱 여러분들 느낌에도 오다시피 얘는 어떤 이런 형태의 것으로 인수분해될 것이 딱 눈에 보이죠. 얘가 지금 소수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그 소수점의 데시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소수는 정수소수에서의 그 소수는 데시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왜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약수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프라임 넘버라고 불러요. 왜 막 트랜스포머 보면 옵티머스 프라임 이런 거 나오죠. 프라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약간 주요한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숫자라는 거죠. 약수가 없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얘가 소수가 되려면 소수가 인수분해의 결과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게 되느냐. 두 개의 인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는 1로 표현되어야 되는 게 맞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표현돼야 되거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식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m이 자연수라고 했는데 왜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냐면 이 친구 자연수는 더하면 어떻게 숫자가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물론 바깥에 있는 m이 1이라는 전제 조건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소수를 음의 숫자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이 1이라 할지라도 이 왼쪽이 1이 되는 케이스는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5m 빼기 14 부분이 반드시 1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숫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m은 3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소수는 결과가 3이 되게 됩니다. 3 곱하기 1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 배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약수 개념 배우고 소수라는 개념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이 두 개념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식에다가 놓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의 결과 두 개의 인수가 생성되었는데 소수를 물어본다면 한쪽은 반드시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소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근데 그 소수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렇게 문자 항이나 식으로 표현되더라도 소수로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형태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어요.